안녕하세요, 여러분. 한희재미 배정선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입을 사용한 표현, 우리 눈 했고 코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입을 사용한 표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눈, 코, 입 날 만지던 그 손길 그 노래 알아요? 네, 태양의 눈, 코, 입처럼 우리도 눈, 코, 입 순서대로 재미있는 한국어 표현 알아보게 되었네요. 자, 입을 사용한 표현은 조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고 다음 영상 2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입을 사용한 표현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표현입니다. 입이 무겁다. 네, 여러분 이 표현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입이 무겁다는 것은 무거우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무거우면 빨리빨리 들었다 놨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입이 무겁다는 것은 입을 꼭 다물고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더 기억이 잘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을 쉽게 빨리 이야기하지 않는다. 즉, 들은 이야기, 비밀 이야기를 잘 지킨다 라는 뜻으로 입이 무겁다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예문 한번 볼게요. 수지는 입이 무거워서 비밀 이야기를 말해도 걱정이 없다. 자, 입이 무거워서 라고 했어요. 그죠? 좀 예쁘게 써야겠어요. 네. 수지는 입이 무거워서 그러니까 비밀 이야기를 들어도 잘 이야기하지 않는 성격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비밀 이야기를 말해도 걱정이 없다. 우리 입이 무거운 사람에게는 어떤 비밀 이야기를 해도 걱정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말을 들으면 얘기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거 얘기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것까지 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비밀 이야기를 말할 때는 어떤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그렇죠? 입이 무거운 사람을 찾아야 돼요. 물론 비밀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야기도 하겠죠. 내 친구들은 다 입이 무거우니까 걱정하지 마. 내 친구들한테는 다 말해도 괜찮아. 야, 여기서는 말해도 괜찮아. 우리 모두 다 입이 무거워. 하지만 아마 그 중에 한 명은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자, 입이 무겁다. 뭐예요? 들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하지 않는다. 네, 비밀을 잘 지켜준다. 이런 뜻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려면 입이 무거워야 한다. 네, 나에게 뭐 누가 이랬어요. 저 부장님이 어때요?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거를 다 누가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려면 입이 무거워야 한다. 네, 입이 무겁다라는 표현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입이 무거워서, 입이 무거우니까, 입이 무거우면, 입이 무거워야, 입이 무거워도 등등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많은 문법과 같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입이 무겁다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다음 표현 볼게요. 다음 표현은 입 밖에 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입 안에 있으면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소리가 잘 안 나겠죠. 그러면 입 밖에 내다라는 것은 아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죠. 그래서 입 밖에 내다는 똑같은 뜻으로 말하다 하고 같습니다. 네, 말하다, 이야기하다, 소리를 내다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결국 우리가 입 밖으로 소리를 낸다는 것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절대로 입 밖에 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뭐예요? 이 일은 절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자, 입 밖에 내다 요거 토픽에 예전에 나온 적이 있는 표현입니다. 운동 선수들은 나쁜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감독들은 시합을 하기 전에, 경기를 하기 전에 나쁜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말을 입 밖에 내지 않는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입 밖에 내다 라는 것은 말하다 라는 뜻이라는 거 기억하면 됩니다. 죽을 때까지 입 밖에 내지 않겠다고 약속하세요. 네. 죽을 때까지 입 밖에 내지 않겠다고. 뭐죠? 말하지 않겠다고. 네. 이것은 죽을 때까지 비밀로 가져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되겠죠. 입 밖에 내지 않겠다, 말하지 않겠다입니다. 근데 죽을 때까지라고도 하고요. 우리 죽으면 어디에 가죠? 예, 이렇게 죽으면은 요 앞에 뭐 누구 이름 쓰고 요거를 뭐라고 해요? 무덤이라고 하죠. 무덤.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하고 똑같은 뜻으로 무덤에 갈 때까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민수가 그 일에 대해 입 밖에 내는 바람에 문제가 생겼어요. 말하면 안 되는 거를 민수가 입 밖에 냈어요. 입 밖에 내는 바람에 뭐죠? 말하는 바람에. 네, 입 밖에 내다 하면은 말하다 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생각하면 쉽죠? 입 밖으로 내는 거니까 말하는 거예요. 자, 다음 표현 한번 볼게요. 다음 표현은 다음 표현은 바로 입을 맞추다 입니다. 선생님, 입을 맞추다. 왜 갑자기 이야기해요? 입을 맞추다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뽀뽀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사람이 같이 말하는 걸 연습한다. 그래서 입을 맞추다라는 것은 뭐 어떤 노래, 합창, 다 같이 부르는 노래 또는 뭐가 있죠? 뭐 게임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먼저 우리 이렇게 얘기하자라고 약속하는 거. 요거를 입을 맞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연습도 되고요. 미리 이렇게 말하자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게 입을 맞추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발표를 위해 한 달 전부터 입을 맞춰 연습했습니다. 네, 뭐 중요한 발표가 있었나 봐요. 프리젠테이션이라고도 하고 요즘에 PT라고도 하는데요. 중요한 PT가 있을 때 한 명이 발표를 하기도 하지만 뭐 두 사람, 세 사람 어떤 부분은 또 여기서는 누가 이렇게 나누어서 발표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발표를 위해서 한 달 전부터 입을 맞춰 연습했다. 그러면은 잘 서로 틀리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연습을 했다라는 게 되겠고요. 그다음 회의 전에 우리의 입장에 대해 입을 좀 맞추는 게 어때요? 요건 뭐죠? 미리 약속하는 거죠. 우리 이렇게 말하자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만약에 뭐 회사에서 다 같이 매일매일 회식을 할 때마다 술 마시고 늦게 마치는 거 싫으니까 우리 다음부터는 회식할 때 영화 보거나 커피 마시거나 이렇게 하면 어때요? 라고 만약에 한 명이 얘기했어요. 근데 그 한 사람만 회의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너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 라고 회의에서 그 생각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회식 때 이제 술 안 마시자고 하는 거 어때요? 그러니까 그거 좋아요. 그럼 내가 얘기하면 이렇게 좀 얘기 도와주세요. 미리 약속을 하는 거죠. 미리 작전을 짜는 거예요. 그럴 때 입을 맞춘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회의 전에 우리의 입장에 대해 입을 좀 맞추는 게 어때요? 네, 좋아요. 그다음 학생들이 입을 맞춰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런 것도 뭐 한국어 시간에도 한국어 공부할 때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자, 선생님이 만약에 뭐 여러분 주말에 어떻게 보냈어요? 그러면은 뭐 주말에 뭐 무엇도 하고 했어요. 이렇게
할 때도 입을 맞춰서 대답을 할 때가 있죠. 그리고 선생님이 자주 하는 문장은 여러분들이 외우는 게 많잖아요. 선생님 학생들도 아무리 힘들어도 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하면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학생들이 입을 맞춰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똑같이 이야기를 할 때 입을 맞추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자, 입을 맞추다라는 거 어떤 거라고요? 미리 연습해요. 그리고 미리 약속해요. 그래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요런 과정들을 거쳐서 다 같이 똑같이 어떤 것을 할 때 입을 맞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표현 볼게요. 입이 귀에 걸리다. 자, 어떤 표현일까요? 걸리다라는 거 알아요, 여러분? 요렇게 요거 뭐라 그래요? 옷걸이죠, 옷걸이. 옷걸이 여기에 고리가 걸리는 거예요. 옷을 여기에 걸고 이 옷걸이를 못에다가 걸기도 하죠. 자, 그럼 입이 귀에 걸린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귀가 여기에 있어요. 그럼 입이 이렇게 해서 귀에 이렇게 걸리는 거죠. 그죠? 네,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이렇게 귀에 걸린다는 거는 뭐죠? 네,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웃는 겁니다. 아주 크게 웃을 때 입이 귀에 걸린다라는 말을 합니다. 언제 이렇게 크게 웃을까요? 정말 기분이 좋을 때, 정말 행복할 때 이렇게 우리는 입이 귀에 걸립니다. 자, 한번 볼게요. 영수는 아기의 사진만 봐도 입이 귀에 걸린다. 네, 아기의 사진만 봐도 너무 이쁘고 너무 행복해서 이렇게 웃음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영수는 아기의 사진만 봐도 입이 귀에 걸린다. 정말 행복하게 웃는 영수의 얼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합격 소식을 듣고 하루 종일 입이 귀에 걸려 있다. 하루 종일 웃고 있는 거죠.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여러분도 토픽 6급 받으면 이렇게 하루 종일 입이 귀에 걸려 있겠죠? 여름 휴가 계획을 세우는 것을 봤는데 입이 귀에 걸려 있었어요. 네, 여러분의 친구 또는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여름 휴가 계획을 세우는 거, 나 어디도 가고, 어디서 뭐 먹고, 막 이렇게 여름 휴가 계획을 세우는 걸 여러분이 본 거예요. 근데 너무 좋아서 입이 귀에 걸려 있는 거죠. 아, 좋겠다. 하루 종일 입이 귀에 걸려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표현. 오늘 하는 입의 마지막 표현입니다. 자, 입에 달고 다니다. 여러분, 달다라는 거는 뭐죠? 여러분, 달다. 어떤 것에 이렇게 걸려 있는 느낌. 옷에 이렇게 옷이 있으면 여기 꽃, 네, 꽃을 달다 그래요. 그리고 또 이름표를 달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꽃을 달다라고도 해요. 그러면 입에 달고 다니다라는 것은 입에 이렇게 달려 있는 거죠. 그럼 뭐예요? 계속 입에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예쁜이 입에 달고 다녀요. 그러면 계속 이야기한다는 뜻입니다. 입에 달고 다닌다는 것은 계속 이야기를 한다. 또는 음, 계속 뭐 먹는다 할 때도 가끔은 씁니다만은 입에 달고 다니다라고 할 때는 계속 이야기해요. 그때 많이 씁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 예쁜이 입에 달고 다녀요. 자기를 그렇게 부를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또 1년 전부터 내일부터 진짜 다이어트 할 거야. 이렇게 내일부터 진짜 다이어트 할 거라고 입에 달고 다녔어요.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아마 안 했겠죠. 왜? 언제나 내일은 있으니까요. 그 사람은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녀요. 미안해요. 늦었어요. 미안해요. 못했어요. 미안해요. 잊어버렸어요.
미안해요 라는 말을 항상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오늘 눈, 코 다음에 입, 입에 대한 표현, 입을 사용한 한국어 표현들 알아봤습니다. 입에 대한 표현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 2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